이 상큼한 오렌지로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꼭 그대로 따라서 만들고 드셔보세요. 아니 파운드가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케이크였어? 게다가 오렌지향 가득에 진짜 상큼해. 계속 들어가. 하실 거예요. 오늘은 크림법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버터에 설탕을 넣어 공기 포집을 하고 달걀을 넣어 섞고 마지막으로 가루를 넣어 섞는 방법이에요. 정말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 크리마가 잘 된 건지 뭔지 의외로 감잡기가 힘듭니다. 이게 맞아?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레시피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촉촉한 파운드를 위한 크리마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에 포인트까지 콕콕 살려 담았습니다. 스킵하지 말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있죠. 바로 오븐 예열과 유산지 깔기. 오늘은 2호 정사각팬을 사용하고 유산지 대신에 종이 호일을 이렇게 깔아줄 건데요. 같은 크기의 종이 호일 2장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을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렌지 케이크는 파운드에 주로 쓰이는 이 방법보다 교차로 놓는 방법이 안정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주세요. 우선 오늘 케이크의 상큼한 맛과 비주얼을 위해 오렌지 3개로 오렌지 슬라이스 조림, 오렌지 제스트, 오렌지 즙을 먼저 준비해 줄 건데요. 상큼한 비주얼을 만들어주는 오렌지 슬라이스 조림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렌지 2개를 0.5cm 정도의 굵기로 잘라주시고요. 이건 제가 항상 비슷한 굵기로 자르고 있길래 이게 몇 cm지? 해서 재봤더니 0.5에서 0.6cm 사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얇으면 흐물흐물하고 조리다가 찢어질 수 있고 너무 두꺼우면 오렌지를 겹칠 때 모양이 좀 안 예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삐끗해서 얇게 썰리는데 이것도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먹지 말고 같이 졸여주세요. 이제 슬라이스한 오렌지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넓은 냄비에 설탕과 물을 1:1 비율로 넣고 강불로 끓여주세요.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주고 이렇게 설탕이 어느 정도 녹으면 중약불로 조절한 다음 잘라둔 오렌지 슬라이스를 넣을게요. 골고루 졸여지도록 넓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설탕물에 졸이는 이유가 과일의 수분을 날리고 또 오렌지의 풍미를 농축시켜서 더더욱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뿐만 아니라 과일들은 이렇게 졸이는 방식으로 케이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차로 마셔도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인덕션 대화고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졸여낸 오렌지는 종이 호일 위에 하나씩 올려놔 주세요. 졸이고 남은 시럽 있죠? 그건 버리지 마시고 시럽 80g 또 물 40g을 혼합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요거 시럽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제 이 오렌지 한 개는 제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제스트는 그냥 껍질을 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중에 제품으로도 판매합니다. 보통 중간 사이즈는 10에서 13g, 큰 오렌지는 15에서 2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영상 속의 오렌지는 조금 사이즈가 커서 17g 나왔어요. 어떨지 요거 다 사용해 볼게요. 껍질을 갈아낸 오렌지는 반을 잘라서 즙을 짜줄 건데요. 즙을 짤 때는 가지고 계신 도구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과즙이 막 터집니다. 쭉쭉 나오죠? 아까 슬라이스 자르고 남은 꼬다리도 활용해주세요. 꽤 많은 양의 즙이 나옵니다. 오렌지 즙은 30g이 필요한데 이 오렌지가 커서 오렌지 반 개랑 슬라이스 꼬다리만으로도 40g 가까이 나왔어요. 수분은 제스트와는 다르게 반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30g 계량해서 사용할게요.
드디어 버터 등장입니다. 오늘은 이 버터가 주인공이죠. 먼저 가루 채쳐줄 건데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채치기 전 이렇게 섞어줘야 하는 거. 다음은 달걀 깨서 준비. 크기는 대란 쓰시면 145g 딱 맞습니다. 소금은 까먹지 않게 설탕이랑 미리 합쳐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버터는 실온 버터를 준비하되 너무 무른 버터는 피해주세요. 딱 요 정도 살짝 찬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무르면 크리마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설탕 넣고 이 상태로 만들어 줄 거니까 잘 봐주세요. 핸드믹서 저속으로 1분 돌려주세요. 만약 5단까지 있는 믹서라면 1단에서 한 3단 사이 정도. 먼저 30초 돌리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고요. 아직 조금 단단하죠? 또 30초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매끈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설탕 시원하게 다 넣고 가볍게 30초 돌려주세요. 그냥 섞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때 꿀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돌리다가 생각이 나서 얼른 넣어줬습니다. 제스트 이때 다 넣어주세요. 일단 30초 정도 그냥 섞는 느낌으로 돌려주고 이제 다 섞였다 싶으면 긁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크리마 해줄 건데요. 자, 휘핑이 끝나면 버터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부피가 엄청 커지고 색깔도 많이 달라졌죠? 이게 버터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공기 포집이라고 하죠. 이제 1분 30초씩 끊어서 4번 휘핑 해줄 건데요. 계속 휘핑만 하는 게 아니라 1분 30초 돌리고 주걱으로 바닥까지 긁고 이렇게 한 세트로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는 겁니다. 휘핑을 하면서 시간보다 진짜 더더더더더 중요한 건 버터의 변화를 유심히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걱으로 긁을 때 소리와 질감의 그 미세한 변화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휘핑인데요. 어느 정도 부피가 커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처음에는 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주걱질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버터의 쫀득함이 느껴졌다면 지금은 약간 몽글몽글, 부드럽고 조금 퐁신퐁신한 느낌이에요. 마지막 4번째 휘핑입니다. 일단 색깔부터 조금 뽀송뽀송해졌죠? 1분 30초 돌리고 주걱질. 좋아요. 뽀송뽀송 버터가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처음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시죠? 지금 이거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데 내 반죽 상태가 이렇다. 와우, 진짜 완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망의 달걀 넣어서 섞어줄 건데요. 우선 달걀은 거품기로 잘 풀어주세요. 달걀은 분리가 나기 쉽기 때문에 정말 진짜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놈의 분리가 뭐냐면 이렇게 몽글몽글 순두부처럼 뭉쳐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분리가 나려고 하는 조짐입니다. 성격 급한 저도 달걀을 무려 10번에 나눠서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첫 번째 달걀을 넣고 휘핑을 시작할 건데요. 속도는 고속으로 해주시고 지금 테두리 쪽 보시면 달걀이 고여있죠. 이때는 휘핑기의 방향을 바꿔서 테두리 쪽도 함께 휘핑해 주시면 좋습니다. 휘핑 시간은 10번 중 처음 1번은 30초, 7번은 1분씩, 그리고 마지막 2번은 2분씩 휘핑해줬습니다. 이게 달걀의 양이 늘어날수록 분리가 나려고 막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휘핑하면서 반죽의 변화를 유심히 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휘핑 후에는 이렇게 주걱으로 바닥까지 한 번씩 긁어주세요. 저는 3-4번에 한 번씩 주걱질 해줬어요. 이제 6번째, 또 7번째
달걀 투입 후 1분씩 휘핑 해줬고요. 8번째 달걀 투입인데 눈 크게 뜨고 반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속으로 돌리고 있는데 보이시죠? 달걀이 섞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덩어리져서 밀립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속도를 올려서 섞어주시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번째 달걀 투입. 요것도 요만큼 남기고 나눠서 넣습니다. 1분 돌려주시고 여기서도 지금 밀리는 거 보이시죠? 또 침착하게 속도 올려서 돌려주면 잘 섞이고요. 또 주걱질 한번 해주고요. 오, 느낌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달걀입니다. 아까 적어 보였는데 양이 꽤 되죠? 마지막은 안전하게 2분 휘핑 해주세요. 지금 중속인데도 반죽 덩어리져서 밀리는 게 보이시죠? 역시 속도 올리고 침착하게 골고루 2분 돌려줍니다. 완성된 반죽 주걱질 해보면 부피감이 있으면서 몰캉몰캉한 질감이 느껴져요. 또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지고요. 여기까지 보고 따라 했는데 내 반죽 상태가 화면의 반죽과 비슷하다. 와, 여러분은 크리마 천재십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달걀 넣기 전과 크리마된 반죽. 공기 포집 전과 크리마된 반죽. 더욱 확실히 비교가 되죠. 여러분, 드디어 가루와 오렌지즙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루도 양이 많은 편이죠. 오렌지즙과 함께 2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 우리 섞을 때는 되도록 한 방향으로 약간 내 손이 기계다 생각하고 침착하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잘 섞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섞으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글루텐이 형성되어서 또 질겨지거나 우리 휘핑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크리마 시키면서 불어넣은 공기층들이 다 가라앉을 수 있어요. 지금 저보다 조금 더 덜 섞였을 때 나머지 가루와 즙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너무 많이 섞고 나서 2번째 가루와 즙을 넣어준 편이에요. 섞을 때는 침착하게 가루 있는지 보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자꾸 이 주걱을 벽에 긁는 병 같은 게 있어서 자꾸 주걱에 있는 걸 벽에 긁는데 요것도 조금 최소화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성을 다해 완성한 반죽은 이제 팬닝하면 되는데 팬닝 전 오렌지 케이크의 하이라이트죠. 팬 바닥에 졸여둔 오렌지를 먼저 놔줄 거예요. 이 오렌지가 있는 바닥이 케이크의 윗면이 될 거라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스타일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다만 반죽이 새지 않도록 촘촘히만 놔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되게 한 번에 그냥 딱딱 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처음에 슬라이스 할 때 먹지 말라고 했던 얇게 잘린 오렌지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놔줬어요. 이제 반죽을 넣어줄 건데요. 팬닝하기 좋도록 2번에 나눠서 넣어줄 거예요. 우선 처음에 절반을 넣고 반죽을 이렇게 퍼뜨려 주세요.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 나머지 반죽을 다 넣고 모서리 쪽으로 반죽을 끌어당겨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에는 주걱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맞춰주세요. 이제 예열된 오븐에 넣어서 160도에서 40분 동안 구워줍니다. 처음 구울 때는 시간이 다 됐더라도 꼬치 테스트 꼭 해주는 거 아시죠? 이 상태로 두었다가 다 식으면 이렇게 움찔움찔 해서 들리면 팬에서 꺼내주세요. 조금 식혀서 바로 드셔도 되고요. 저는 파운드는 밀봉 후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켜 먹습니다. 이 윗부분이 바닥으로 가도록 뒤집어 줄 건데요. 그럼 이 볼록한 부분 없이 평평해야겠죠?
수평을 맞춰서 잘라주세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이제 미리 만들어둔 차가운 시럽을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예쁘게 나왔을지 제일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인데요. 종이 호일을 천천히 떼어 볼게요. 이거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렌지 케이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베이킹 도파민이랄까요? 여러분은 언제신지 궁금한데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테두리 부분까지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얇게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잘라낸 옆면에는 마르지 않게 시럽 한 번씩 발라주시고요. 9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지금 올려주는 건 로즈마리인데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올려주면 색감이 더욱 살아서 케이크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즐거워져요. 포크 들면서 이미 신나는 거죠. 이 효과가 은근히 어마어마하답니다. 더 설레고 즐겁고 맛있게 먹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접시에 올려줬어요. 눈으로 봤을 때 이미 합격입니다. 게다가 향긋한 오렌지 향이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촉촉하고 진짜 부드럽고 진짜 상큼합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셔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댓글로 상큼한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케이크 디자인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 동화 같은 느낌을 워낙 좋아하는데 이걸 요즘에 윈지코어라고 부르더라고요. 윈지코어 케이크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